코로나19 사태로 수면 위로 그렇게 크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장모 관련 과거 사건 의혹들이 계속해서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장모인 이제 최모 씨가 동시다발로 소송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안들인데 굉장히 오래전 얘기들입니다. 복잡한 사건. 먼저 일명 정대택 사건. 이게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정대택 씨가 소송을 과거에 제기했었고 이번에도 또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이게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무려 17년 전 일입니다. 자, 당시에 이제 스포츠센터가 이제 매물로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정대택 씨가 윤석열 현재 이 총장의 장모인 최 씨, 그러니까 당시에는 장모가 아니었던 거죠. 현재 장모인 최 씨와 동업을 하게 되는데 이 최 씨가 10억을 투자하고 계약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은 반씩 나누자. 대략 수익이 실제로 53억 정도가 수익이 났다고 해요. 그럼 이제 반씩 나눠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백모 씨가 등장을 하는데 법무사 백모 씨, 변호인입니다. 변호사입니다. 당시의 직업이.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좀 드리죠. 자, 약정서를 분명히 반씩 나누자고 당시에 썼습니다. 2003년에. 그리고 법무사 백 씨가 그 중간에 껴서 이 약정서를 같이 작성을 했죠. 그런데 이 법무사 백 씨를 최 씨가 돈을 주고 위증하게 교사를 시킵니다. 정대택 씨의 주장에 따르면은 당시에 이 수익의 반인 한 25억 정도 중에 10몇 억을 법무사 백 씨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소위 말하는 유혹을 하고 꼬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대택 씨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고 약정서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대택 씨는 이제 약정서를 썼기 때문에 나한테도 수익을 줘라. 근데 최 씨는 강요된 약정서라 무효다. 이 수익은 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드라마틱한 반전이 이제 2005년에 생기는데 2003년 당시에 수익에 대해서 최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던 법무사 백 씨가 양심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위증교사를 받아왔고 정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검찰은 오히려 백 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하게 되고 변호사인 백 씨가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한 2년 정도. 그리고 옥살이를 하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 경찰에 찾아가서 자수를 하고 모해 위증을 내가 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정대택 씨가 불리한 상황에 처했고 이것이 잘못된 것을 내가 바로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2008년에 정 씨가 이 진술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했던 당사자는 최 씨, 그리고 최 씨의 딸이자 현재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 정 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당시에 이름도 이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 2, 3심이 진행이 됐는데 정대택 씨가 이 소송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법무사 백 씨가 2012년에 6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건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 서울중앙지검인데 이 사안을 이렇게 오래 지나게 나서 과연 밝혀질 내용이 그때와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굉장히 옛날 얘기입니다. 복잡하게 설명하셨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단히 요약하면 약정서를 체결한 겁니다. 투자하면 우리가 공동 동업자로서 투자한 금액에서 이익이 남으면 반반씩 나눠 갖자. 그 약정서 내용이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4인 간의 계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최 씨 쪽에서 주장하는 게 나는 그걸 정대택 씨의 강요에 의해서 작성을 한 것이다. 그리고 약정서를 그가 변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약정서나 이런 것들은 공증을 받게 되잖아요. 그 공증을 한 법무사 이 백모 씨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이른바 양심선언을 함으로써 이렇게 사건이 꼬여버린 거거든요. 포섭이 당했다가 양심선언을 하고 이후에 이제 다른 사안으로 또 형까지 살게 되고. 물론 사망하기는 했지만 그 사람은 내가 아파트나 돈을 받고 그리고 내가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 씨는 다 빠져나가고 김건희 씨도 빠져나갔는데 지금 정대택 씨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백 씨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만 처벌받았다는 거예요. 이 과연 뭔가 수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정대택 씨의 주장에 따르면 뭐 여러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직접 찾아보시면 되는데
당시에 이제 이 김건희 씨가 다른 이름을 갖고 있었고 윤석열 총장 만나기 이전 한참 이전의 얘기죠. 당시에 만나던 분이 검사였다고 하고 이 검사가 이런 일련의 소송에 있어서 좀 유리한 역할을 해줬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재차 무고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이 자리에 있고 묘하게도 이 고소를 진행했던 두 인물 최 씨와 그의 딸이 장모와 이제 부인으로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배당 받아가지고 예. 수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근데 정 씨의 주장은 이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와 장모의 범죄 혐의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다라고 해서 계속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예. 건데 어쨌든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총장의 장모와 그 부인과 관련된 일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이 정대택 씨가 주장하는 이 사건은 윤 총장과의 관련성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입니다. 정 씨의 주장이고 다음에 살펴볼 사건 하나가 이제 윤석열 총장의 장모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 노덕봉 씨 이게 이제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이라고 일명합니다. 이제 이 최 씨, 장모 최 씨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수십 년간 해온 모양입니다. 자신의 사위가 윤석열을 강조하면서 투자를 부탁했다. 보내온 350여억 원의 은행 잔고 증명서를 믿었는데 이게 가짜였더라 이렇게 노덕봉 씨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최모 씨 이제 윤석열 처남이 되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이제 형제지간이 되겠죠. 우리가 피해자다. 오히려 50억 원을 떼었다라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 잔고 이 부분이 문제예요. 35억여 원의 은행 잔고 증명서가 가짜라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이제 위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장모의 동업자인 안모 씨가 우리 돈 또 벌려고 그러느냐 하니 사위 출마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타인의 돈 자신의 통장에 잠깐 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잔고를 더 조작했다. 자, 그리고 최모 씨의 변호인 안 씨는 사위가 누군지 알고 접근한 거다. 고소 못하도록 잔고 증명서에 덫을 놓은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이 통장에 들어있던 350억 원의 잔고 이것에 대한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것은 이 최 씨가 이미 스스로가 인정한 부분이라고요? 그렇죠. 2016년에 법정 진술에서 증명서 가짜다. 그 은행 직원이 아니라 우리 딸이 있는 그 은행에 딸이 있는 회사의 감사가 그걸 해준 거다라고 이미 그 실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2013년 4월, 6월, 10월에 두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 4건이 사문서 위조죄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 4월에 있었던 위조건은 결국에는 공소시효가 한 2달밖에 남지 않았느냐 이런 건데 이것은요 결국에는 또 작년 9월에 법무부에 진정이 됐고 대검찰청에서 지금 의정부지검으로 내려보낸 상황이고요. 경찰에서도 좀 이 사실을 또 다시 진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은 2018년도 8월달에 신동아에서 보도를 해가지고요. 그해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었던 문제예요. 그때 야당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윤석열 총장은 아니 나 뭐 무슨 신동아에 무슨 기사가 났다고 했지만 나는 그거 뭐 보지도 않았다. 이 국정감사장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이게 맞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가지고 화제가 됐던 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진우 씨 같은 경우에는 김어준 씨 방송 나가서 이것은 신빙성이 없는 거다. 이거는 괜찮다. 윤석열 잘못한 거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까 말했던 정씨 사건과 이 사건이 다른 점은 정씨 사건은 윤석열 총장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결혼 후에 있었던 일이라서 만약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윤석열 총장도 어느 정도 좀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일각의 관측입니다. 아니 그 본인 스스로가 문서를 위조했고 누가 했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까지 있었는데 왜 사문서 위조와 관련된 처벌을 받지 않았을지 시청자들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정대택 씨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왜 윤석열 총장 장모만 모든 법률적 처벌에 있어서 속속 빠져나갔을까? 이 부분이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잔고증명서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땅을 살 때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주십시오. 나한테 파십시오. 이런 용도로 위장했다는 거예요. 거의 위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한 300억 원대의 돈을 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뭐 나중에 잔금도 다 치를 수 있습니다.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이른바 은행에서 발급하는 잔고 증명서를 스스로 이미지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고, 그게 법정 안에서도 본인 스스로가 윤석열 총장 장모가 인정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문서 위조 행위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처벌을 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법률적 해석의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 부분이 의문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이 결혼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특히 장모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내 사위가 검사라고 하는 점들을 과시했다고 하는 점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문제 관련해서 그 장모, 그 윤석열 총장의 장모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문제 삼고 있는 그 안 씨는 나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잔고 증명서가 일종의 나를 향한 덫이었다. 그리고 그 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그 사람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만 문제 삼는 것은 그것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동시다발적으로 검찰 수사가 이제 과거 일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에 윤석열 총장은 얼마나 무관하고 어디까지 알고 있을 것인가. 실제로는 근데 이 사안들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윤 총장은 관련 내용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누가 안 해서 안 받은 것인지 아니면은 들여다보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의정부지검은 사건의 진정인인 노덕봉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인권감독관실에 전화를 해서 저희가 수사도 못하는데 마냥 이러기도 좀 그렇다. 진정 내용을 공람해서 종결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이건 사건이 엄청 커질 거다. 윤석열 장모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자 인권감독관실의 이 인물이 그런 취지로 해서 종결을 하도록 그럼 하겠다.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MBC 출처로 이런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의정부지검의 수사 의지를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신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보고하지 말란 취지의 얘기를 과연 윤 총장이 했을 것인지. 근데 장모와 관련된 이런 잡음들이 있으면 상식적으로는 들여다봤겠죠. 그러니까 뭐 추측하거나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추측하거나.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비유적 표현으로 알아서겼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검찰총장 장모와 관련돼 있는 사건이 자꾸 불거지니까 검사들도 사실 다 알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진정인이 가서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입니다 얘기했을 것이고, 지금 이제 녹취록까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인권감독관실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인권감독관실 수사관이 뭐하러 진정인한테 전화를 해서 사건 이대로 그냥 종결하시죠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과정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알고 최대한 이 사건들을 그냥 시끄럽지 않도록 만들려고 노력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라 하더라도 사건 처리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꾸 처리했다고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총장도 의정부지검한테 쪽에다가 나한테 사건 관련돼 있는 수사 내용을 절대 보고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2주 남았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물론 이제 4차례 위조가 됐다고 하면은 위조한 마지막 시점까지 하면 앞으로 좀 기한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건 또 법률적인 부분을 판단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2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부분을 사실 들여다보냐 하면은 저도 이제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장면도 보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한테 뭐 국감장이나 이런 데서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그때 알려지기로는 결혼하기 전 사건이었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결혼하기 전 사건 가지고 자꾸 총장한테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넘어갔는데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고 보니까 윤 총장이 그 안에 뭔가 포함됐을 개연성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혹이 커지는 측면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이번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 밤 10시가 넘어서 공소시효 안 남았다고 해서 그 불구속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 남한테 대해서 엄격함을 요구를 한다면 자신 스스로도 엄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살펴본 두 사건들이 물론 뭐 윤석열 총장의 견제 장모 최모 씨가 법을 위반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냐, 사실 이거는 2차적인 문제고 계속해서 이제 정치적인 부분을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에도 정부와 등을 지거나 처벌졌던 이제 총장이나 고위 간부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설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들이 있었는데,
혹여라도 이제 그런 갈등 속에서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지, 그리고 경찰에서도 이 사건을 따로 이제 수사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하에서 다시 한번 갈등의 소지로 불거질 여지가 없는지, 이런 두 부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갈등의 소지로 벌어져서도 안 되고요. 예.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도 안 되겠죠.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조국 사태 때도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부인과 자녀들과 관련된 문제에서 구설수 오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법무부 장관 있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부적절한 부분이 아니냐라고 야당에서 많이 공격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정부지검의 무슨 인권 감독실에서 뭐 종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좀 사실관계를 밝혀져서 좀 깨끗하게 클리어되고 문제가 예. 있으면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